데이트하던 한 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간 많잖아. 왜? 왜? 요즘 여친인가봐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야. 아니야. 그러지 마. 너까지 그러면 성건이 어떻게 해? 알고 성건이도 있을 수도 있어요. 남자모이 믿을 수 없죠. 이제 믿을 수 없어. 아니야. 그러지 마. 자, 오늘은 명제 시작을 할 거고요. 명제는 원래 설명하기 시작하면 진짜 한도 끝도 없거든? 되게 오랜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뭐 어차피 우리 얘기해도 그렇게까지 깊이 파고들으면 싫어하잖아. 아니, 쉽게라고 할 만한 게 없어. 어차피 다 외워야 될 거거든? 재밌고 깊게 파고든다고? 너 기만 하고 하는 거 그렇게 재밌게 수업을 하는 게 나한테는 최대 난제다. 쉽게? 쉽게 하는 방법은 하나지 뭐. 외워. 그게 제일 쉽지 뭐. 자, 명제의 기본적인 정의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명제의 정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일부러 이 명제랑 연결지으려고 니네 집합의 정의도 살짝 바꿔서 얘기를 해줬거든? 그래서 명제도 같이 같은 방법으로 기억하면 돼. 뭐냐면 명제의 정의, 객관적, 기준에 의해 분류된 모임. 그럼 뭐야? 집합의 정의라고 그랬지? 일부러 시작 부분을 똑같이 가져왔어.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참 또는 거짓이 판별 가능한 문장이나 혹은 식, 이게 우리가 말하는 명제의 정의입니다.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반 안에서 안경 쓴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어 봐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못생긴 승우 아줌마 3명이 들어왔어. 거기에 못생긴 투 들어왔어. 이렇게 돼버리면 돼, 안 돼? 김한자가 있었네. 오케이. 그럼 김한자 포함해서 이렇게 5명을 포함을 시켰어. 그러면 이거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제대로 분류가 되지 않은 집합이지. 다시 말하면 이럴 때 우리가 집합을 만드는 게 아니라 문장을 그냥 만들어 보는 거야. 지금부터 우리 반에서 안경 쓴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면 하나, 둘, 셋, 넷, 5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맞는 말이가 틀린 말일까? 틀린 말이 되지? 이게 바로 뭐냐? 거짓이라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거짓말인 게 확실하잖아.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부터 우리 반에서 못생긴 사람을 분류해서 모아보자. 그래서 1번, 2번, 3번 모았어. 참이야, 거짓이야? 그래. 어떤 사람은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어떤 사람은 참이라고 얘기를 하겠지. 이거는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확인되니? 즉 다시 말하면 정말로 쉽게 생각을 하면 이런 거야. 내가 지금부터 집합을 만들 거거든? 그 집합을 만들었는데 이거 논란의 여지가 있어.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 돼? 거짓. 그 만들겠다라는 그 전제, 문장 자체가 거짓. 논란이 없어. 이건 누가 봐도 맞는 말이야. 100% 확실해. 그러면 참. 확인됩니까? 이렇게 판단을 내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제라는 녀석을 판단하게 될 때 판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 참거짓을 판별하는 방법은 이거야. 뭐냐? 사람의 감정이나 느낌 이런 거 있죠? 감정이나 느낌. 그리고 혹은 우리가 미지수가 포함된 식.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명제로 분류하지 명제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명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를 했을 때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할 거야.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헷갈릴 거냐면 명제가 성립되지 않는 거랑 거짓말인 명제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좀 많이 헷갈리거든. 자,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우리 반에서 못생긴 학생은 3명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1명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4명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3명이 맞아요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논란의 여지가 있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명제가 아닌 거야. 확인됐니? 근데 처음에 얘기했었던 우리 반에서 안경 쓴 사람은 몇 명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우리 5명이잖아. 지금 당장 쓰고 있는 사람만 5명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누가 봐도 확실하게 파악이 가능하지. 이거는 참인 명제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보자고. 우리 반에서 안경 쓴 사람은 4명이야 라고 얘기를 해.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하겠어? 숫자를 세서 확인을 해보겠지. 근데 실제로 세보니까 몇 명이야? 5명이지. 그럼 이 새끼는 뭐야? 손가락으로 숫자를 못 쓰는 인간이 되는 거잖아. 잘못 쓴 거란 말이지. 확인돼요, 안 돼요? 확인되죠? 그럼 이거는 누가 봐도 거짓말인 게 확실하지. 이럴 때는 명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돼. 명제가 맞아. 맞는데 거짓말인 명제라고 부르는 거야. 확인돼? 그러니까 명제가 아닌 거랑 명제가 맞는데 거짓말인 거를 여러분들이 순간적인 판단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 둘이 혼동될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혼동되지 않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명제에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이야. 그래서 명제에서는 여기다 따로 적어줄게. 우리가 정의를 가지고 판단하게 될 때 거짓인 명제와 명제가 아닌 것, 이거는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거야. 그래서 두 가지를 확실하게 구분해 줘야 돼. 알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이걸 보고서 바로 201쪽에 첫 번째 기본 유형 1번 문제를 보고 고를 거야. 자, 명제인 것만 고르라 그랬고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라 그랬지?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내냐면 참인 명제는 그냥 참이라고 쓸 거고 거짓인 명제는 거짓이라고 쓸 거야. 명제가 아닌 거는 X표를 칠 거야, 그냥. 알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문장파. 말은 뭐의 내변의 길이는 모두 같다. 일단 명제야, 아니야? 명제지. 그러면서 참이야, 거짓이야? 그렇지. 그럼 거기 옆에는 참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42는 5의 배수라고 얘기를 했어. 일단 명제야, 아니야? 명제는 맞아. 근데 사실이야, 뻥이야? 뻥이지. 그러니까 거짓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수학은 재밌다. 명제야, 아니야? 왜 아니야? 그렇지. 누가 보면은 재밌을 수도 있고 누가 보면 논란의 여지가 좀 있지. 다시 말하면 이거는 재밌다라는 표현 자체는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명제라고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X야, 이건. 거짓인 명제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마지막. X는 2X-1이래. 자, 하나의 식이 나왔지? 맞지? 일단 명제인지 아닌지부터 우리 확인을 해야 되겠지? 이거 명제일까 아닐까? 아니야? 이유는? 그래서 미지수가 포함된 식이잖아. 다시 말하면 X가 얼마인지 우리 정확하게 알아 몰라. 그러니까 미지수인 거잖아. 근데 X를 얘는 1이라고 얘기를 했어. 얘는 2라고 얘기를 해. 쟤는 3, 4, 5, 6, 뭐 1000만 마음대로 막 불러도 상관없는 거잖아. 이렇게 돼버리면 X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명제라고 부르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적어놓은 요 얘기들, 감정이나 느낌, 미지수가 포함된 이 식들은 명제가 아닌 거야. 이거 하나를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명제에서는 요 정도 얘기들만 기본적인 정의와 함께 기억을 해준다라면 여러분들이 놓치고 가는 건 없다. 확인되니 안 되니? 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갈 거야. 뭘로 넘어갈 거냐? 명제의 구성에 대한 얘기로 넘어갈 거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장을 만들게 되잖아? 어떻게 문장을 구성하니? 조리 있게 말한다. 논리적으로 말을 한다. 라는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근거. 그렇지. 근거도 있어야 되고. 주어도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딱 봤을 때 딱 보고서 키가 180이야 라고 얘기를 해. 누가 180인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누가 180이냐에 따라 맞는 말이 될 수도 있고 틀린 말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장을 구성하게 될 때는 주어와 서술어. 그러니까 뭐 서술어가 뭐 여러 가지 뭐 형용사나 뭐 이런 걸로 쓰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건 다 무시하고 그냥 주어와 서술어. 즉 누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된단 말이야. 확인되니?
그래서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존재를 한다는 얘기야. 일단 기본적인 문장의 뼈대는.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부사를 집어넣고 뭔가를 집어넣어서 이제 추가적으로 문장을 꾸며내는 형식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거는 주어와 서술어가 필요하다. 확인되니? 이 주어와 서술어의 관점을 명제에서는 어떻게 가져오느냐? 가정과 결론이라는 부분으로 가져와. 그래서 기본적인 명제의 구성은 가정 플러스 결론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됩니까? 이때 가정, 뭐뭐라면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맞아? 새끼 혼자 속으로 또 이상한 생각하지 마라. 뭐뭐라면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아니 너한테 손가락질을 했지만 저기 김한자가 방금 얘기했잖아. 저런다니까? 너 그래서 헤어진 거야? 아, 이제는 그런 생각. 가정, 뭐뭐라면. 뭐뭐뭐라면. 그 다음에 결론은 뭐뭐뭐이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돼. 이랬을 때 뭐뭐뭐라면이라는 말 영어 단어로 어떻게 써? if. 또 if 하나만 배운 거 아니잖아. 예를 들면 만약에 for example 말고 if 만약에 말고 아니, 이렇게 보세요. 너 다리를 그렇게 떨고 지랄이야. 네가 떠니까 건물이 떨리는 거 같잖아 이 새끼야. perhaps 알겠어요. 못 들어봤어? 이건 아마 아니에요. 어쨌든 뭐뭐라면 가정 이라고 그냥 얘기를 한 거야. 니네 기억하기 편하라고. 일반적으로 가정이라는 부분은 지금부터 알파벳 문자, 소문자 P를 사용해서 표현을 할 거야. 확인됐죠? 그럼 결론은? Q를 사용해서 표현을 할 거야.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종합을 하면 실제적으로 명제라는 녀석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가정이라면 결론이다 라는 형태를 취하게 될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이때 이 가정 대신에 우리는 뭘 쓰게 될 거냐? 소문자 P를 써서 P이면 결론 대신에 Q를 써서 Q이다 라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되니?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러한 구조를 어디서 처음 보게 되냐면 중학교 1학년 1학기에서 처음 봐. 어디에서 보냐면 좌표와 순서성에서. X가 뭐라면 Y는 뭐다. 기본적인 함수의 구성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그 함수의 구성을 기호로 그대로 가져옵니다. 어떻게 쓰게 되느냐? P이면 Q이다 라는 형태로 기호로 표현하게 돼요.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이 형태 자체를 여러분들이 명제가 구성이 되는 요소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됩니까? 이때 이제 표현하는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서 결국 명제를 구성하게 되면 얘가 명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할까?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거는 부차적인 요소라는 거야. 당연히 명제가 될 거라는 전제 하에 우리는 맞는 말을 해야 될까? 틀린 말을 해야 될까? 맞는 말을 하는 게 맞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명제 중에서도 특히나 참이 되는 명제는 조금 특별하게 표현을 해요.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되느냐? 만약에 참이 되는 명제가 등장을 했다 하면은 P면 Q이다라는 구조가 반드시 성립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반드시 성립된다는 의미로 화살표를 두 줄로 보냅니다.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참인 명제는 이렇게 특별하게 표현을 해준다. 진짜예요? 그럼 이 새끼야 내가 여기서 뭐가 아쉬워서 너한테 뻥을 치겠냐?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이렇게. 근데 옛날에는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참인 명제는 여기 위에다 동그라미를 쳤어. 거짓인 명제는 X를 쳤어. 근데 지금은 이런 표현 안 해. 그냥 참인 명제만 따로 이렇게 표현하게 돼.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참인 명제를 표현하는 방법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기본적인 명제의 구성은 해결이 된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됩니까? 그랬을 때 이 명제의 구성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면 되느냐면 한참 뒤로 넘어가. 그래서 210쪽까지 넘어오시면 됩니다. 210쪽에 있는 기본 유형 9번에 나와 있는 걸 볼 겁니다. 자, 기본 9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면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문장 뭐라고 써져 있어요? 실수 x에 대하여 x가 1보다 작으면 x는 2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적어볼게요. 실수 x에 대하여
x가 1보다 작다이면 x가 2보다 작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실제로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는 판단을 해봐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 봤을 때 가정을 먼저 한번 찾아볼 겁니다. 가정이 뭐예요? 뭐뭐라면이라는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그랬지? 그럼 뭐뭐이면이라는 단어 앞에 있는 부분,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가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뭐뭐이다 앞에 있는 게 결론 Q가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요? 맞아, 그냥 부가 설명. 그러니까 말하면 하나의 조건, 전제 조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전제 조건 하에서 P라는 가정이 Q라는 결론에 성립이 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확인되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바로는 결국에 X가 1보다 작은 애들 찾아봐야 되겠지? 예를 들어보면 뭐가 있을까? 0, 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애들이 있겠지? 다시 말하면 P라는 녀석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야? P에 속하게 되는 이 범위를 만족하는 무언가들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우린 여기서부터 이 P라는 가정 자체를 뭐 할 수 있느냐? 집합화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조건을 붙이면 돼요? P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숫자들의 모임이라는 방법으로 집합화 시키는 게 가능하겠지? 확인됩니까? 이렇게 해서 P를 집합화 시켰을 때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 되느냐? 진리집합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 P에 대한 P의 진리집합을 만들어 봐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진리집합은 집합의 이름을 대문자 P로 그냥 적으시면 돼요. 확인됐습니까? 그리고 얘를 지금부터 조건으로 나열을 해버리면 X바 X가 1보다 이하인 실수 이렇게 적어버리면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보이는 결론 Q 역시 뭘 할 수 있어요? 집합화 시킬 수가 있겠지? 그럼 결국 만들어지게 되는 Q라는 녀석의 진리집합을 똑같이 만들면 대문자 Q로 이름을 붙여놓고 X바 X가 2보다 작은 실수라고 이렇게 집합에 대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성립이 된다는 얘기는 P에 속하게 되는 애들이 Q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해 주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지? 이거를 집합 간의 관계로 생각을 하면 P라는 진리집합이 Q라는 진리집합에 뭐가 되면 된다는 얘기야? 부분집합이 되면 되는 거죠. 속한다가 아니라 포함된다. 부분집합. 맞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대단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명제의 구성을 가지고 우리는 진리집합이라는 집합을 만들었죠. 그러고 났더니 참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등장을 한 겁니다. 명제의 참거짓을 구별하는 방법. 단순하게 문장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좀 더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야. 어떻게 할 거냐? 가정에 속하는 P라는 진리집합이 결론에 속하는 Q의 부분집합이면 명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성립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면 참이다라는 명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P라는 진리집합이 Q라는 진리집합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라고 우리는 판단을 내리신다는 얘기예요.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어? 수직선 그려보면 되겠죠. 그래서 수직선 한번 그려봅시다. 자, P라는 집합을 만들면 여기 숫자 1이 있고 여기에 2가 있는데 1이라는 녀석이 여기 빵꾸를 뚫어놓고 1보다 작은 범위로 이렇게 그려지는 게 P라는 진리집합이 되겠죠? 그럼 Q라는 진리집합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게 Q라는 진리집합이 되겠죠? 자, P가 Q 안에 포함되는 거 맞습니까? 포함되는 거 맞죠? 이러면 뭐가 된다? 참인 명제가 되겠구나. 확인됐습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확인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명제를 구성해서 P와 Q라는 가정과 결론으로 바꿔놓고 PQ에 속하는 원소들을 가지고 진리집합을 만들고 명제의 참거짓을 집합을 이용해서 좀 더 수학적으로 판별해내는 방법까지 여기까지가 두 번째 명제의 구성입니다.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예를 그대로 하나를 더 해봅시다. 두 번째 거를 보자고요.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 명제를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두 번째 명제는 뭘로 나와 있어요? 불러볼래? x 플러스 y랑 xy를 곱한 게 정수면? 이게 정수면 x랑 y는 정수다 라고 돼 있죠? 그럼 자, 가정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 가정이 뭐겠니?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니까 P가 뭐겠냐고 여기서 이런 x 플러스 y랑 xy를 곱한 게 정수라면이 돼 있으니까 얘가 P 확인됩니까? 그럼 결론은요 x랑 y가 모두 정수다가 결론 Q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럼 이번에는 잘 생각해봐. 이번에는 가정과 결론에 대한 진리집합을 만드는 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솔직히 만들려고 맘만 먹으면 만들 수는 있겠죠. 자,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자, P부터 만들어 보자.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P 그냥 이렇게 할까? x, y라는 하나의 순서쌍을 원소로 잡아볼까? 어차피 x, y가 두 개가 다 필요한 거니까 확인되니? 그랬을 때 바 어떻게 하면 돼요? x 플러스 y, x, y가 모두 정수가 되는 조건이다 라고 잡아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q는 마찬가지로 x, y를 잡을 건데 바 x는 정수, y도 정수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조건을 잡아보면 되겠죠? 확인되니? 그럼 조건을 잡기는 했어. 그래서 진리집합을 만들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가지고 결국에 P가 Q 안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잖아. 포함이 되겠니 안 되겠니?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직접 X, Y 정해서 계산해서 정수가 되는 애들 찾고 그 애들이 전부 다 정수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가능하겠어 불가능하겠어? 하나씩 대입해보면 가능하겠지? 근데 이렇게 해서 대입을 했을 때 그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지금부터 막 생각을 해봐. 대입을 막 했다고 쳐봐. 그랬을 때 P가 Q에 포함되는 게 맞아? 즉 P를 만족하는 모든 순서쌍이 Q도 만족하는 게 맞아? 지금 문제에서 머릿속으로 대입해봐. 몇 가지씩. 다 돼? 안 되는 게 있어? 뭐가 있어?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 그럼 정수가 되는데 얘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더해도 정수, 곱해도 정수가 되는 숫자들의 조합이라는 얘기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식 범위 내에서 다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뭐? i랑 마이너스 더하면 0이고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렇지. 그런 얘들이 나올 수가 있겠지. 그럼 i랑 마이너스 i라고 생각하면 얘는 만족이 되는데 얘가 만족이 돼 안 돼? 안 되지. 다시 말하면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 명제는 뭐야? 거짓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확인됐니?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뭐라고 했어? x가 i고 y가 마이너스 i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해서 요것 때문에 이 명제가 거짓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지. 지금처럼 이렇게 명제를 거짓으로 만드는 하나의 예를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고 부르게 될 거냐? 반리에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될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건 하나 붙여볼게. 우리는 이 명제에서 특별한 얘기가 없잖아. 이렇게 해볼게. x, y가 모두 실수일 때 라는 전제 조건을 붙여버린 거야. 그럼 그 상태라면 얘가 반례가 될 수 있어 없어? 그때는 없어. 그러면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 이 명제는 참일까 거짓일까? x, y가 모두 실수일 때라는 전제 조건을 붙여버린다는 거야. 그래도 거짓이야. 반례가 또 있거든. x가 1 플러스 루트 2 y가 1 마이너스 루트 2 실수 맞잖아. 맞지? 근데 그러면서 더하면 정수고 곱해도 정수 되는 게 맞잖아. 이런 식의 반례들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야. 확인돼요? 근데 이번 다시 전제 조건을 이렇게 보여줄게. x, y가 모두 유리수야. 유리수야. 그럼 이제 이런 거에 반례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지게 된 거지? 그럼 유리수라는 전제하에서 더하면 정수, 곱해도 정수인데 그랬을 때 x, y가 모두 정수인 수밖에 없을까? 유리수일 때는 참인 명제가 되겠지.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의 명제를 지금 놓고 전제 조건을 뭘 붙이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참이 되고 어떤 때는 거짓이 되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부터 명제에 있는 문장을 살필 때 그 전제 조건이라는 부분을 항상 빼먹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까지 잘 살피면서 우리는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 내리셔야 된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명제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까지 알아봤어. 여기까지 얘기한 거에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없어? 괜찮아? 여자친구 생각하지 말고 이 새끼야. 열심히 듣고 그러니까 이해돼, 안 돼? 문제 되는 거 없어? 그럼 반말이고. 이요 그래.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얘기로 넘어가 보자고. 자, 세 번째 얘기는 이제 우리가 하나의 명제가 단순하게 명제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집합이란 것과 연결을 지어서 진리집합이라는 걸 만들어냈지. 그리고 집합의 포함관계를 통해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확인을 해봤지.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집합과 명제라는 두 개의 단원이 별개의 단원이 아니라는 얘기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러면 집합에서 우리가 사용했었던 일부 연상 기호들 역시 명제로 편입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집합들 기호들을 생각해봐. 뭐가 있었어? 집합의 연상 기호? 합집합, 공집합은 이 새끼야 집합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였고,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네 가지 상태가 있었지? 그 중에서 합집합이라는 상태는 뭐겠니? 합집합 두 개를 다 얘기하는 거였지. 맞죠? 즉 다시 말하면 합집합이라는 상태를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글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었어? 또는 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었죠. 확인됩니까? 즉 다시 말하면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표현은 또는 이라는 표현과 모든 그리고라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 확인됩니까? 그럼 또는 이라는 말은 결국에 뭘로 표현한다고 그랬지? 합집합으로 표현한다는 얘기라고 했었지? 그럼 그리고 A, 이고 B 뭐야? 교집합이라는 기호로도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교집합이 뭐야? A와 B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A이면서 B여야 되는 거잖아. A이고 B. 근데 합집합은 A, B 둘 중에 아무데나 속하면 되지? 그러니까 A 또는 B. 확인돼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여집합으로 한번 표현해보자. 여집합이 뭐였어? 뭐뭐를 제외하고 남은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여집합은 제외시켜야 된다는 얘기지.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능한 거잖아. 쉽게 표현을 해보자고. 못생겼다의 반대말이 뭐였지? 못생기지 않았다. 맞죠? 뭐뭐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썼잖아. 맞지? 다시 말하면 뭐야? 부정의 표현을 쓰게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래서 우리는 또는과 그리고 부정에 대한 얘기까지 같이 묶이게 되는 거야. 부정. 영어로 쓰면 뭐야? not. 그 not을 우리는 뭘로 표현하게 된다? 여집합이라는 기호로 표현하게 될 것이다.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이번에 차집합을 표현해보자고. 차집합은 뭐야? A 차집합 B 하면은 A에서 A, B의 공통 부분을 빼는 거지. 이걸 우리가 말로 설명하는 게 가능할까? 줄여서 합집합, 차집합 뭐 이렇게 기호들로 표현하는 게. 빼기를 하면 잘못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빼기는 아니라고. 차집합에서는. 말로 표현하는 게 좀 어렵겠지? 그래서 차집합은 따로 표현하지 않아. 그냥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세 가지 표현들이 등장을 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확인됐나요? 이랬을 때 합집합과 교집합은 사실은 그냥 또는과 그리고라는 의미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다루지는 않아.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여기 보이는 부정의 의미를 가지는 not이야.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이 not에 대한 표현을 지금부터 우리가 써보면 not에 대한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게 될 건데, 자, 부정. 우리가 보는 부정, 말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하게 되느냐? 뭐뭐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겠죠? 확인됩니까? 그래서 집합기호로 표현하게 되면 여집합기호를 사용해서 표현하게 될 것이다. 확인되니? 이때 명제에서 이제 집합에서는 어떻게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명제에서도 어떻게 사용하지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만약에 P가 부정이 됐어. 여기 보이는 P라는 가정 자체가 아니게 돼버린 거야. 아니다라는 말을 쓰고 싶어. 그럼 그때는 어떻게 쓰면 되느냐? not P라는 표현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즉 여기 보이는 이 물결 표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 된다? 부정, not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뭐라고 읽는다고요? not. 뭐라고? not P. 뭐라고 읽는다고? not.
나 P. 그리고 뜻으로 해석할 땐 뭐뭐가 아니다. 확인돼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내가 만약에 X가 1보다 작다라는 표현이 있어. 확인돼요? 이걸 하나의 가정 P라고 생각을 해볼 거야. 그럼 자, 부정하면 얘 어떻게 되겠어요? X가 1보다 작지 않은 거잖아. 작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면 돼? 같아도 되고 커도 되지. 그래서 이상이다라는 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즉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거를 우리가 하나의 가정 P라고 생각을 하고 뒤에 있는 애를 부정인 not P라고 이렇게 표현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되니? 자, 그럼 또 다른 표현으로 한번 해보자. 이번에는 X가 1이야. 그러면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X가? 그렇지. 1이 아니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확인되나요? 자, 다시 반대로 X가 마이너스 3이 아니야. 그럼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X는 마이너스 3이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부정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가보자고요. 이제 우리는 네 번째 이런 표현도 한번 확인을 해볼 거야. 자, 우리가 한국말로 쓰게 될 때 모든이라는 단어와 어떤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할 거야.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또 확인을 해보자고요. 단어 연구하는 김에. 자, 모든이라는 표현 우리 주로 어떤 때 써요? 모든. 뭐래? 전부 다. 맞아요? 전부 다. 모든, 전부 다. 즉, 영어로 쓰면 뭐라고 쓰면 될까? 그렇지, all. 확인돼요? 그러면 어떤이라는 얘기는 일부분. 다시 말하면 일부분이라는 얘기는 any? 일부분. 어떻게 표현할 거야, 일부분? 그래, 파트. 그 파트가 얼만큼이냐고! 일부분. 다른 말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적어도 하나 라는 표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적어도 하나. 최소 하나. 확인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다시 뭘 할 거냐? 하나의 가정 P를 만들고 모든이라고 생각을 해볼 거야. 그러면 나 P. 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모든. 전체다가 아니란 얘기잖아. 확인되죠? 전체다가 아니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적어도 하나가 됩니다. 적어도 하나. 모두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니란 얘기잖아. 그럼 전체 중에 일부만 갖고 와도 전체가 아니게 되는 거잖아. 확인돼요? 안 돼요? 이런 부정의 의미를 가져가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다시 적어도 하나, 어떤이라는 말의 부정입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일부분만 가져오는 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모든, 전체를 다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확인됩니까? 그래서 부정이라는 걸 얘기하는 김에 모든과 어떤이라는 표현에서 각각의 부정이 됐을 때 어떤 표현으로 쓰이게 되는지 여기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3, 4번이 같이 세트로 묶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확인됐습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우린 다시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보시게 될 거냐? 201쪽에 필수 문제, 기본 유형 2번으로 오시면 돼요. 자, 기본 유형 2번 문제 보여요? 안 보여요? 201쪽입니다. 자, 명제의 부정이라고 해서 부정을 말하고 그것의 참거짓을 판별하라 그랬지? 그럼 자, 기본 유형 2번의 첫 번째 거부터 봅시다. 뭐라고 써져 있어요? 루트 2는 무리수다라고 돼 있지? 그럼 이걸 부정해 보라고 했지?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의 명제가 지금처럼 등장을 하면 명제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 가정과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잖아? 가정을 찾아야 돼. 가정이 뭐예요? 가정. 루트 2라는 부분 자체가 가정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루트 2라는 숫자, 루트 2는 이라고 써져 있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해석하게 될 때 루트 2라는 숫자가 존재한다면 이라는 형식으로 해석을 해서 얘가 가정이 되는 거예요.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무리수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결론 Q가 되는 거죠. 확인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써진 하나의 명제를 지금부터 뭐 하라 그랬어? 부정하라 그랬지? 그럼 부정하라는 얘기는 결국에 뭘 부정하라는 얘기냐? 여기 보이는 결론이라고 보이는 부분 있죠? 이거 자체를 부정하라는 얘기입니다. 확인됐어요? 그러면 얘를 부정한 문장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루트 2는 그렇지, 무리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숫자를 분류할 때 무리수랑 어떤 숫자로 같이 구분을 하죠? 유리수라는 이분법이 통하는 거지, 이번의 경우에는. 유리수 아닌 무리수. 맞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수가 아니다라고 쓰지 않고 그냥 유리수다라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분법이 통할 때는. 알겠죠? 그래서 같은 표현으로 무리수가 아니다, 유리수다라고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 즉 부정한 명제는 거짓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을 내린다는 얘기예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두 번째 거 가보자고요.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에서는 4와 6의 최소 공배수는 24다 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자, 여기서 이제 가정을 찾아보자고요. 누가 가정입니까? 그렇지. 4와 6의 최소 공배수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가정이 되겠지? 그럼 결론은 뭐가 될까요? 최소 공배수가 24다라는 부분이 결론이 되겠죠? 확인됩니까?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얘를 부정해 볼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4와 6의 최소 공배수는 24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왜? 최소 공배수는 얼마니까? 그렇죠. 그렇게 판단을 내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번은 쓰지 말고 가봅시다. 3번. 주어진 명제를 부정하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3번. 공집합이 1, 2, 3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가 바로 부정이 되겠죠? 그럼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맞는 말. 자, 그러면 4번.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3의 제곱이 4의 제곱에 보다 그래, 작지 않다니까 이상이다. 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거짓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제 봐. 우리가 1, 2번은 가정과 결론을 나눠봤죠? 자, 3번 가정이 뭘까요? 저렇게 식으로 띡 나와버리면 가정. 맞추면 사랑해드릴게요. 아니라면 그래서 결론이 뭔데? 공집합이면 집합 1, 2, 3의 부분이 같다. 아니야. 가정은 여기서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와 있지. 지금 나와 있는 이 문장 자체, 우리가 지금 부정을 했기 때문에 이건데 원래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거 자체가 결론이야, 그냥. 자체가. 그럼 가정은 뭐냐? 공집합과 1, 2, 3이라는 집합이 있다라면. 그러니까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어거지지? 말장난이고, 약간 억지스러운 면이 있어. 근데 굳이 가정과 결론도 나누자면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선생님 3번, 4번은 안 나누고 그냥 썼던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4번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가정이 뭘까? 3의 제곱과 4의 제곱이라는 숫자가 있다라면 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확인됩니까? 네, 이런 식의 얘기들이 가정으로 들어가는데 지금처럼 문장이 생략돼서 특별하게 뭔가 가정이라고 부를 만한 부분이 찾아지지가 않잖아? 그러면 그냥 얘 결론이니까 결론만 부정하자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정과 결론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봤어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그럼 그대로 한 장을 넘겨서 기본 유형 3번으로 갑니다. 자, 기본 유형 3번으로 넘어오면 진리집합을 만들어 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럼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첫 번째 만들어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P라는 진리집합을 만들 거야. P라는 조건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X는 짝수라고 돼 있지? 근데 전체 집합에 1, 2, 3, 4, 5, 6이라고 돼 있지? 그러면 자, X라는 집합의 원소들 뭐뭐뭐 들어올 수 있어? 그래, 2랑 4랑 6이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 거야. 맞죠? 자, Q라는 진리집합 만들면 Q는 뭐가 됩니까? 4, 5, 6이에요? 3보다 큰 거니까 4, 5, 6이 들어오게 되겠죠. 이렇게 만들었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Q의 부정과 그 진리집합을 만들려고 그랬지?
그럼 자, 지금부터 두 번째 Q를 부정해 보자고요. 그럼 Q를 부정하면 어떻게 만들면 돼요? X는 3보다 그렇지, 크지 않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그리고 진리집합을 만들려고 했어. 그럼 진리집합을 어떻게 표현하게 될 거냐? Q의 여집합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Q가 아닌 거니까. 알겠습니까? 자, 부정의 진리집합은 여집합. 그래서 부정에다 일부러 여집합이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같이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 얘 뭐라고 쓰면 돼요? 1, 2, 3. 그래,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까? P이면 Q이다라는 명제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집합의 포함관계를 통해 찾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참이 되려면 P라는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부분집합이 돼줘야 되지? 부분집합 돼요? 그럼 거짓이에요. 확인됩니까? 그럼 다시 P라는 진리집합이 나 Q이다라는 명제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거 포함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얘도 거짓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는 바로 밑에 있는 기본 유형 4번까지도 같이 가서 진리집합 좀 더 만들어 봅시다. 자, 4번 문제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문제. P와 Q라는 Q라는 명제가 있을 때 첫 번째 P 또는 Q를 만들려고 그랬지? 그럼 P 또는 Q가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고 그랬지? P라는 진리집합과 Q라는 진리집합의 합집합을 찾으면 된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만들기 전에 P라는 진리집합부터 만들 겁니다. P의 진리집합 뭡니까? 그러니까 나열하면 뭐냐고요. 1, 3, 9. 자, Q 진리집합 만들 거예요. 뭐예요? 2, 3, 5, 7 이렇게 되겠죠? 그럼 PQ 합집합, 진리집합 만들면 뭐가 돼요? 1, 2, 3, 5, 7, 9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거 만들어 보자고요. 두 번째 거 뭐라고 돼 있어요? 나 P 그리고 다른 말로 쓰면 AND입니다. 나 Q 맞아요? 그러면 요거 집합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진리집합 P의 여집합 그리고 Q의 여집합의 AND니까 교집합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 내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P와 Q의 합집합의 여집합이라고 표현해도 되지? 이거 원소날법으로 나열해 봅시다. 그럼 PQ 합집합 찾아놨잖아. 전체에서 이것만 제외하면 되는 거지? 그럼 누구 쓸 수 있어? 4, 6, 8 그렇지. 이렇게 우리는 원소날법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 확인됐습니까? 이렇게 진리집합까지 표현도 해봤어. 어려워? 할만하지? 안 어렵지? 오늘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냥. 쉽지? 왜 말들이 없어? 졸려 죽겠냐? 오랜만에 학교를 가니까. 오랜만에 학교를 어제 갔다 왔지 오늘 갔냐? 자, 그럼 옆으로 넘어와서 기본 유형 5번까지 갑니다. 기본 유형 5번. 자, 기본 유형 5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봤더니 이번에는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기본 5번을 지금 보면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봐. 뭐라고 써져 있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의 제곱은 0보다 크다 라는 문장이 되겠죠? 그럼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은 일단 가정과 결론으로 나눌 겁니다. 자, 가정이 뭡니까? 야, 가정은 항상 뭐라 그랬어? 뭐뭐라면 했을 때 그 라면 앞에 붙어 있는 거라 그랬잖아. 근데 여기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라고 돼 있지? 이거는 뭐야? 전제 조건. 전제 조건. 그럼 이 전제 조건 하에서 지금 뭐뭐뭐이다가 나왔으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결론 Q가 되는 거지. 맞죠? 그럼 가정이 없네, 맞지? 가정은 뭐야? 또 숨겨져 있는 거지. 그러면 P라는 가정은 뭐가 될까? X가 존재하면 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X가 있다라면. 확인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진리집합 만드는 거야. X. P라는 진리집합 만들면 X 봐. X는 뭐가 되는 거야? 모든 실수. 실제 존재하는 모든 실수가 되겠죠. 확인됩니까? 그러면 Q라는 진리집합을 만들면 Q는 어떻게 쓸 수 있어?
x바 x의 제곱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이 q라는 진리집합 모든 실수라고 생각하면 될까 안 될까? q 모든 실수라고 해도 돼 안 돼? 제곱하면 다 0보다 큰 거 아니야? 누가 안 돼? 그렇지. 다시 말하면 p가 q에 포함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왜? 반례가 있잖아. 어떤 반례 때문에? x가 0일 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명제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입니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내린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바로 밑에 있는 문제 보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맞지?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문제는 여기를 지우고 한번 써보죠. 그리고 두 가지를 지금부터 비교해 봐야 되니까. 자, 두 번째.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뭐라고 써져 있니? x의 마이너스 1이 절대값이 0보다 이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자, 그럼 이번에도 전제 조건이 뭐야? 어떤 실수 x에 대하여가 되겠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 가정이 뭐가 되겠니? x가 존재한다. 결론은 이 부분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가정이 결론에 포함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은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는 게 맞아? 일단 가정부터 만들어봐. 그러면 가정, 진리집합으로 만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어? x바. x는 모든 실수가 아니라 이번엔 어떤 실수야. 확인됩니까? 그러면 q라는 진리집합을 만들면 마찬가지로 x바 x-1이 절대값이 0보다 이하가 되는 거지? 그러면 단순하게 q라는 녀석은 원소날법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 누가 들어가면 돼? 이걸 만족하고 싶어. 바보냐? 연기하고 있어. 1이 되면 되잖아. 그럼 누굴 만족해? 0을 만족할 거니까. 맞아요, 아니요? 그러면 이번에는 P라는 진리집합이 Q라는 진리집합에 포함이 되겠니? 안 되겠니? 왜? 그렇지, 어떤이잖아. 다시 말하면 X라는 집합, P라는 진리집합은 내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한 거야, 지금. 모두 다가 아니란 얘기잖아. 일부분, 뭐가 되든 상관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포함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봤을 때 어떤과 모든이라는 녀석의 차이점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단순하게 그냥 이론적으로 모든은 전부 다를 얘기하는 거고 어떤은 적어도 하나를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실제로 문제가 적용하기가 되게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모든은 진짜로 말 그대로 뭘 대입하든 다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떤은 그냥 대입해서 성립하는 게 단 하나라도 있잖아? 그럼 무조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요, 안 돼요? 그래서 실제 의미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지만 문제를 풀이할 때 모두는 뭐라고? 다 돼야 돼. 안 되는 얘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어떤은 뭐라고? 하나만 되면 돼. 그러니까 안 되는 애가 졸라 많아도 하나만 되면 맞는 말이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 돼버린다는 얘기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해석을 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모든과 어떤에 대한 얘기까지 해봤어. 여기까지 일단 전부 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확실합니까? 근데 앞에서 벌써 눈동자를 또 희번덕하게 뒤집는 인간이 하나가 발생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지금 뒤에 다 서서 졸리다고 힘들다고 서서 듣고 있는데 너는 왜 앉아서 팔짱을 딱 끼고 건방지게 한번 떠들어봐라 라는 표정으로 날 쳐다보고 있지? 뭐라고? 그러면서 슬쩍 눈을 또 흰자가 슬쩍 보였다 사라졌던데. 똥 말이야? 진작 갔다 와야지 뭐. 빨리 갔다 와. 여기까지 확인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뒤로 넘어가서 명제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했다고 셔? 졸리고 힘들고 또 계속 얘기해봐. 어디가? 배가 아파? 아랫배가? 어떡하지? 나 그럼 10분만 더 얘기하고 쉬면 안 될까? 참. 근데 그냥 끝나고 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야, 이 새끼야. 친구가 아프다는데 아프면 좀 배려를 해줄 줄 알아야지. 10분 하고 쉬나 끝나고 쉬나. 왜 똑같아? 정신력으로 그렇게 해야지. 쟤 못 버티잖아.
눈 또 희번덕하게 또 흰자를 까들짓기 시작하는데. 뭐 군인 모드? 요즘 군인들 뻥 많이 치던데. 응? 그런 모드.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본인 모독하시는 거. 나중에 선생님 친구가 육사 졸업하고 아는 친구 하나가 지금 군대에서 복무 중이거든? 장기해서. 네. 한동안 되게 내부에서 탈이 많았대. 진짜 참된 군인이라고 부르는 열심히 일하는 군인분들이 계시잖아. 그런 군인들이 조금 뭐랄까 탄압 아닌 탄압? 억압? 부당한 대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 지금 몰라. 연락 안 해가지고. 내가 들었던 건 마지막 소식은 1년 전 소식이 그게 전부였어. 그래서 되게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고 있어서 너무 많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걸 들었어. 모르지, 또 지금은.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요거 하나만 딱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자. 그러면 자, 5번째. 명제의 역과 이와 대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칠 겁니다. 자, 여기 대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책에는 역과 대우만 나와요. 근데 이까지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보자. 첫 번째, 역입니다. 역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역이잖아, 역. 거꾸로란 뜻이지? 그래서 역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정 있죠? 가정과 결론을 원래 정해져 있는 거잖아, 가정과 결론이. 맞지? 그 결론을 바꿔. 이게 역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의 명제가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다라고 해보자고요. 확인되니? 그러면 역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역은 뭐가 될까? Q이면 P이다라는 명제가 만들어지는 게 바로 역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는 뭐냐면 이는 지금 교육관에서 빠졌거든? 근데 알고만 있어. 뭐냐면 가정 있지? 가정과 결론 있죠? 그 결론 모두를 부정합니다. 이게 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둘 다 부정하는 거야, 그냥. 확인돼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P이면 Q이라는 명제가 있어. 2를 만들어 보래. 어떻게 쓰면 될까? not P이면 not Q다라고 쓰는 게 바로 2입니다.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대우입니다. 대우. 얘는 화장실에 똥 싸러 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자, 대우. 대우는 쉬워. 쉬워. 어떤 점에서 쉽냐면 역과 이를 다 하면 돼요. 역과 이를 다 하는 게 대우야. 역은 뭐야? 가정과 결론을 바꾸는 거지. 이는 뭐야? 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요약을 하면 역은 바꿔, 이는 부정이야. 그럼 대우는 바꾸고 부정하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럼 바꾸고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not Q이면 not P다가 성립이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살짝 어려운 얘기로 넘어갈 거니까 잘 봐. 자, P이면 Q이다라는 하나의 명제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 우리 확인했지? 자,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지금부터 참입니다. 확인되니? 그러면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P라는 진리집합이 Q라는 진리집합에 어떻게 돼야 돼? 포함이 돼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역을 만들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Q이면 P이다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이걸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로 살펴본다면 Q가 P라는 진리집합에 포함됩니다가 된다는 얘기잖아. 맞죠? 이렇게 되면 참인 명제가 되겠죠, 역도. 자, 말이 좀 꼬여, 지금. 다시 한번 천천히 정해줄게. P면 Q이다가 참이야. 역을 만들 거야. 역이면 뭐가 만들어져? Q이면 P이다가 만들어지지. 자, 이때 이 명제, 참이야, 거짓이야? 확인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로 보면 되지. 자, 관계를 만들어 보자고. Q이면 P이다로 만들어지겠지. 맞습니까? 이렇게 포함 관계를 만들게 되는 거잖아. 자, 얘는 실제로 참이 되는 게 맞지?
요거 참인지 아닌지 우리 확인할 수 있어, 없어? 확인 안 되지? 그치? 참인지 아닌지 모르지? 다시 말하면 명제가 참일 때 역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른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자, 그럼 다시 2를 만들어봐. 2를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져? 나 P이면 나 Q다가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 알고 싶어. 진리집합 사이 관계로 보면 되지? 자, 진리집합 만들 거야.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라는 얘기가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확인해야 되지. 성립될까 안 될까? 이거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되잖아. 지금 현재 우리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이 그려져 있는 상태잖아. P가 Q 안에 포함되는 모양으로.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P의 여집합,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리고 섹터로 A, B, C 섹터라고 구분을 해보자고. P의 여집합은 어느 섹터야? B, C. 맞죠? Q의 여집합은 C. 포함이 되겠어? 안 되겠지? 그쵸? B가 공집합이 아닌 이상은 포함이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B가 공집합이지 아닌지 우리 지금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얘도 참거짓을 따질 수가 없겠구나. 맞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대우를 만들어 보자. 그럼 나 Q이면 나 P다가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냐 아니냐를 따져보면 된다는 거지? 자, Q의 여집합 어디야? C. P의 여집합 BC. 무조건 포함되는 거 맞지?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냥 하나의 결론으로 기억하면 돼.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자, 네 번째 이렇게 써줄게. 명제 자체가 참이잖아? 지금 우리가 명제가 참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했잖아. 근데 역과 이는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이 돼, 안 돼? 안 돼. 근데 대우는 어때? 무조건 참이란 얘기야. 확인됩니까? 그럼 말을 바꿔서 대우가 참이잖아? 명제가 어떻게 되겠어? 무조건 참이 되는 거야. 왜? 대우 명제를 다시 대우하잖아? 그럼 뭐가 돼? 원래 명제로 돌아오잖아. 확인돼요? 그래서 요 내용 하나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됩니까? 네, 요거만 가지고서 가는 거야, 그냥. 확인돼요? 안 돼요? 여기까지 확인돼요? 자, 그럼 요거만 가지고 우리는 바로 기본 유형 10번까지 넘어오시면 됩니다. 210쪽이에요. 자, 기본 유형 10번. 10번을 지금 보면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것의 참거짓을 판별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첫 번째 거 보세요. x의 제곱이 1보다 크다 2면 x는 1보다 크다 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가정이 뭐야? 그래, 여기가 가정이 되겠죠. 결론은요? 여기 되겠죠? 그러면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는 확인을 먼저 해봐야 되겠지? 그러면 P의 진리집합을 먼저 만들어 봐야 되겠네요. 뭐가 됩니까? 뭐 2, 3, 4 등등등 정수 단위에서만 보자고요. 이걸로 끝이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등등등 하고 갈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Q라는 녀석도 진리집합을 만들면요. Q는요. 2, 3, 4 등등등 하고 가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명제가 참이 되려면 첫 번째 명제부터 판단을 내리는 거야. 명제가 참이 되려면 P가 Q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는데 부분집합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럼 명제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입니다. 확인됩니까? 그럼 자, 명제에 뭘 말하래? 역을 말해보라고 했지? 그럼 역은 어떻게 쓰면 돼? x가 1보다 크다 2면 x의 제곱이 1보다 크다 2다. 이게 바로 명제의 역입니다.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 되는 거니까. 확인됩니까? 그럼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역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려면 진리집합상의 관계로 Q가 P 안에 포함되는지만 확인해주면 되는 거죠? 포함이 돼야 안 돼요? 위에서 쳐놓은 거 그대로 가면 되는 거잖아. 맞죠? 되죠? 그러면 얘는 참이겠군요. 이렇게 되는 거야. 확인돼요? 자, 그러면 이제 대우입니다. 대우 명제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대우 명제. 어떻게 만들 수 있어? 역과 이를 동시에 하라고 그랬지? 그러면 부정도 하고 자리도 바꿔야 되겠지? 그러면 자리 바꾸는 여기서 부정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부정만 하자고. 어떻게 돼요? x가 1보다 이하이면
x의 제곱이 1보다 이하이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그러면 이 대우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려면 또 진리집합을 만들면 되겠지? 자, 얘부터 만들자. 요거 우리 뭐라고 쓰면 돼? Q의 여집합인 거잖아. 즉, 나 Q가 되는 거지? 얘는 뭐야? 나 P가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지금부터 P의 여집합도 한번 집합으로 표현해 보자고요. 뭐라고 들어가면 돼? P의 여집합부터. 정수만 나열해봐. 마이너스 1, 0, 1 이거만 되는 거잖아. 자, Q의 여집합 만들 거야. 뭐가 돼? 1, 0, 마이너스 1 등등등등. 맞아요? 이거 하나 더 써볼까? 이렇게. 맞죠? 그러면 이번에는 대우가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을 하려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따져줘야 되지? 포함되는 거 맞아요? 미쳤어? 얘가 여기에 들어간다고? 안 되죠? 맞죠? 그러니까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근데 요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따져봐도 되는데 실제로는 따질 필요가 없어. 왜? 아까 얘기했잖아. 명제가 참이면 대우는 무조건 참이라고 그랬지?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는 무조건 거짓이야. 근데 명제가 이미 거짓인 거 알았잖아. 그럼 얘는 굳이 찾을 필요 있었어? 없었어. 그냥 뻥이란 얘기야. 이렇게 가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럼 바로 밑에 두 번째 예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해봐. 오늘 되게 라이트하게 했어. 깊게 안 들어갔어. 우리 지난번 방학할 때 수업 기억 안 나냐? 명제 만들어서 역과 이와 대우 다 만들고 참거짓 증명하고 수직선 그려가면서 다 확인했던 거? 너 왜 아는 척해? 너 안 들었잖아. 난 알지. 넌 기억 안 나잖아. 왜 있었어요? 사실을 얘기한 건데? 너 기억 나 안 나? 안 나잖아. 나는요. 나? 네. 그때 들었던 예제가 뭔데? 그거요? 좀 그거 뭐? 모르겠어요. 이번 문제 제대로 풀어서 맞추면 오늘 수업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내줄게. 한 명이라도 맞추면 제대로. 맞췄다. 너 혹시 콧구멍이 노란색인 사람 얘기 들어본 적 있냐? 못 잡았어요. 못 들어봤지? 네. 보고 싶지 않냐? 아니요. 구경시켜줄까? 보고 싶지 않아요. 다 풀었어? 어? 거울 봤어? 참인데 거짓이. 거울 봐서 이상한 건 참인데 아니야. 뭔 소리야? 거울을 본 건 참이라고? 너 수업 시간에 거울을 보셨다? 그러면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뭐가 참인데? 이상한 게 참이고 이상한 말 했던. 이상한 말을 했다고? 쟤 이상해. 자, 가정이 뭡니까? X 플러스 x 플러스 y가 2보다 이상이면 이 가정이 되겠지? 결론은 요거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거 뭐야?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조금 난해하지? x, y라는 순서성이 나와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집합이 아니라 뭘로 표현해 볼 거냐면 좌표 평면의 범위로 표시할 거야. 즉 P라는 녀석을 진리집합화 시키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될 거냐면 X축 있고 Y축 있지. 확인돼요? X 플러스 Y가 지금 여기 부등호제. 부등호 무시하고 등호라고 생각해봐. 그리고 그려버리면 직선이 만들어지겠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야, 그릴 때는 아래쪽으로가 아니라 X절편이 2고 Y절편이 2인 직선이에요 라고 하면 되잖아. 알아들었는데. 뒤지고 싶네. 그러면 나도 그냥 대충 얘기하고 알아들었으면 됐잖아 이 새끼야. 못 알아듣냐? 이러면 돼? 정확하게 가르쳐줘도 지랄이야. 확인됐죠? 그럼 여기서 여기가 원래 부등호였지? 그럼 이제 부등호로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야. 뭘 생각하냐면 이 파란색 위에 있는 점을 대입하잖아? 등호지. 근데 지금은 대입한 숫자가 2보다 커야 되지. 그러면 여기 바로 위에 있는 점 0,3을 대입해봐. 성립해 안 해? 하지. 바로 밑에 있는 점 0,1을 대입해봐. 성립해 안 해? 안 하지. 다시 말하면 같아지게 만드는 이 선을 기준으로 영역이 두 군데로 나눠진 거야. 근데 성립하는 영역이 어디야? 위쪽 영역이지? 다시 말하면 이 위에 있는 모든 숫자들의 조합을 얘기하는 게 P라는 녀석의 진리집합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 확인돼요? 자, 그러면 Q 보자. Q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수직선이 있어. 그리고 X가 1보다 이상해야 되지. 1이 분명히 X, 1이 여기 있겠지. 즉, 마찬가지로 X는 1이라는 직선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생긴 하나의 직선이 되겠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1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Y가 1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지. 맞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X가 1보다 이상이었어. 그러면 또 생각해봐. 이 직선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영역이 나눠졌지. 1보다 이상이 되려면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 맞지? Y가 1이라고 했으면 또 위아래로 이렇게 나누면 이 직선 없다고 쳐. 위쪽 아니면 아래쪽이지. 그 중에서 이상이래. 그럼 위야 아래야? 그렇지. 그러면 이거잖아. 이거는 뭐야? 교집합, 공통부분이지. 이 직선의 위쪽과 이 직선의 오른쪽의 공통영역 어디야? 여기지? 맞아요? 다시 말하면 요 선과 요 선을 중심으로 나눴을 때 요쪽 영역을 얘기하는 게 된다는 얘기야. 여기 보이는 요 점이 뭐가 되는 거지? 1,1이 되겠지? 확인돼요? Q가 나타내는 진리집합이 이쪽 영역에 속하는 모든 숫자들을 얘기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1,1이라는 점이 따지고 봤더니 여기 위에 있어. 여기가 1,1이야. 맞죠? 그러면 Q라는 진리집합을 여기 그림에다 표시하면 Q라는 진리집합은 1이 내려왔을 때 요 사이 영역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돼요? 안 돼요? 그럼 누가 누구한테 포함되는 거니 이거? 그렇지. Q가 P한테 포함되는 관계가 돼버리게 되는 거지? 확인돼요? 그러면 일단 두 번째 나오는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P가 Q한테 포함이 돼야 되지? 돼? 안 돼? 안 되잖아. P가 더 큰 영역을 나타내고 있잖아. Q보다. 그러니까 이건 거짓인 명제야. 확인됩니까? 그럼 이제 말을 바꿔서 역을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럼 역은 어떻게 만들면 돼? X가 1보다 이상. 이거야 뭐야? 부정해야 되잖아. 위치 바꾸는 거. X가 1번, 미안해. 이거. 맞아. Y가 1보다 이상. 이면 X 플러스 Y가 2보다 이상 2다. 이게 역이 되겠지? 그럼 역은 Q가 P한테 포함이 되는 게 맞지? 그럼 역은 뭐야? 참이야. 그럼 자, 대우도 만들어 보자. 대우는 이미 만들어진 이 명제에서 뭐 하면 돼? 부정만 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되면 돼? X가 1보다 미만. 그리고 이거 써야 돼? 이거를 부정하면. 이거는 집합 사이의 관계에서 따지면 되잖아. 교집합, 여집합 하면 뭐 됐어? 여집합 분배 받으면 합집합으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또는으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Y가 1보다 작다 2면 X 플러스 Y가 어떻게 된다? 2보다 작다 2다가 되는 거지. 그럼 여집합이니까 반대되는 영역을 보면 되는 거잖아. 자, 얘가 해당하는 영역이 그러면 어디가 되겠어? 이쪽이 되겠지? 이쪽. 남는 부분. 반대쪽이니까. 그 다음에 얘가 해당하는 영역은 여기 아래쪽 부분이 되겠지? 확인돼요? 그럼 이 뒤에 있는 결론이 여기 보이는 아래쪽 부분이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가정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래쪽 영역과 이쪽과 이쪽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에 해당하는 게 여기에 포함되는 거지,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번 명제도 뭐야? 거짓이다 라고 판단을 내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순서성은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하는 게 가능해. 요거도 하나 알아도 도움이 될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명제 참고짓을 진리집합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까지 얘기를 해봤어. 자, 지금 얘기한 것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됩니까? 확실하게 이해돼요?
자, 그럼 오늘 되게 많은 얘기를 했어. 기본적으로 첫 번째 뭐 얘기했어? 명제의 정의에 대한 얘기했지? 거기서 중요한 게 뭐였어?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분류할 거기 때문에 감정, 느낌, 기본적인 방정식들 이런 거는 명제가 된다 안 된다? 방정식이라고 보기보다는 미지수가 그냥 단순하게 포함된 식, 명제가 기본적으로 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얘기했어? 명제의 구성에 대한 얘기했지? 명제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가정과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참인 명제를 표현할 때는 특별한 방법을 쓴다 그랬지? 가정에서 결론으로 화살표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두 줄짜리 화살표를 보낸다. 확인됐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네 번째 묶어서 생각해보자. 세 번째 부정에 대한 얘기했고 네 번째 모든 거 어떤에 대한 얘기했었지? 모든은 올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어떤은 적어도 하나. 맞죠? 그랬을 때 부정은 뭐였어? 여집합과 같은 의미, 뭐뭐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뭐뭐가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이거야. 못생겼다의 반대말이 못생기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무조건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야. 크다의 반대말은 뭐라고? 크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같아도 되고 작아도 된다는 거.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잊지 마.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얘기했던 게 여기대오에 대한 얘기였지? 그래서 여기대오에 대한 얘기하면서 이제 기본적인 역을 만드는 방법, 대오를 만드는 방법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그냥 이는 이런 게 있어 정도로만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를 내가 기억하기 싫다면 역은 바꿔, 대오는 바꾸고 부정해 라고 생각해도 아무런 문제 안 된다.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실제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집합의 포함관계,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통해서 판단하게 될 거라는 거. 그리고 그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단순하게 수직선에 나타낼 수 없는 순서쌍들은 그래프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런 그래프로 표현하는 건 솔직히 힘들겠지? 그러면 그럴 때를 위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주고 마무리할게. 왜? 안 해주면 또 뭐라고 할 거잖아. 원래 여기까지만 하고 마는 건데. 자, 대체할 수 있는 방법 뭐냐? 우리에겐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방법 있잖아. 맞아, 대입해. 다시 말하면 그냥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현재 모르는 상태잖아. 무조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반례 찾기에 몰두하시면 됩니다. 확인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x가 어떻게 돼 있어? 1보다 이상이고 y가 1보다 이상이 돼야 되지. 다시 말하면 얘가 1이고 얘가 1이고 즉 범위를 모두 만족하는 애들은 대입하면 성립하는 게 확인이 되지. 만족 안 하는 애들 대입해보는 거야. 그러면 x가 1보다 이상만 아니면 되는 거지. 0 대입해. 확인돼요? 그리고 y가 그냥 한 3 정도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x, y 중에 하나 만족 안 하면 되니까. 그럼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얘는 만족이 되지만 얘는 만족이 돼 안 돼? 안 되지. 다시 말해 여기 있는 원소가 여기에 속하지 않겠지. 확인돼요? 그러니까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 된다. 이렇게 그냥 판단하면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럼 역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야. 역이 돼버리게 되면은 x가 1보다 이상이고 y가 1보다 이상이면 x 플러스 y가 2보다 이상이다. 이렇게 돼버리게 되지? 이번 거는 반례 찾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찾기를 내가 도전해 본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 이유가 뭐냐? x가 1보다 큰 숫자밖에 안 되잖아. 이상인 거. y도 1보다 이상인 거밖에 안 되잖아. 그럼 1보다 이상인 숫자 2개 더하면 무조건 2보다 이상인 거 아니야? 어떻게 반례라고 할 만한 게 나올 수가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참이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랬을 때 이런 경우들이지. 이렇게 조건이 확실하게 주어지면 우리가 대입할 수 있는 게 범위가 딱 한정돼 있으니까 대입하기 쉽잖아.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면 되는데 이렇게 좀 뭔가 좀 추상적이고 막연할 때 그럴 때는 마구잡이로 뽑아서 대입해 봐라. 그러다 보면 그 대입할 때 그냥 진짜로 그냥 마구잡이로 뽑지 말고 가능하면 반례를 찾기 위해 노력해 봐라. 그래서 안 찾아지면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그냥 문제 풀다가 나중에 조금 더 지식이 쌓이면 아까처럼 그래프 그려서 풀면 되는 거야. 근데 정말 미안한데 그래프 그리는 게 교과서에 빠졌어. 이거는 따로 연습을 좀 해야 돼. 언제 연습을 할 시간이 오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투할 때 그때 이제 한 번 더 기회가 생기긴 하거든. 그 전까지는 대입하면서 풀 거야. 근데 그게 싫으면 지금처럼 그려보면서 미리 연습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확인됐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숙제 어디까지입니까? 213쪽까지 할 건데 거기서 문제 뺄 거라 그랬죠? 211쪽 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뺄 거 없어요. 나머지 다 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오늘 내가 기본 유형에 대한 문제는 다 풀었어.
기본 유형은 다 풀고 필수 유형 예제 안 풀고 밑에 필수 연습들 안 풀었거든? 기본 유형 다 풀어놨으니까 그거 참고하면서 문제 풀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해봐. 네. 오늘은 특별히 어려운 거 없으니까. 알겠죠? 자, 질문! 해야죠. 다 못하잖아요. 왜 못해요? 빼는데 아, 어디 개념 마무리? 214쪽까지라는데 217쪽을 얘기하고 지랄이세요. 아, 중간에 개념 마무리 하나 있어요. 중간에 있는 개념 마무리는 해야 돼요. 난 그거 얘기한 줄 알았죠. 아, 오늘 좀 거슬리는데? 자, 또 없어요? 오케이.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